안녕하세요. 본자 뉴스의 MC 보자. 뉴스 읽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놀라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허본자의 실체, 진실 공방 2라운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출처는 일요서울이에요. 여기 주소도 다 나와 있고요. 네. 이수영 기자님께서 올려준 건데 무려 13년 전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영, 박정희 비밀 보좌관 맞다 해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허씨 측이 단독 공개한 부시 대통령 만찬장 현장 사진, 허씨 왼쪽과 함께 사진을 찍은 사람은 그를 파티에 초청한 것으로 알려진 재미교포 심홍섭 씨다. 예. 자,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독특한 공약으로 허본자 신드롬을 일으킨 허경영, 당시 61세셨죠. 씨가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비밀 보좌관을 지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 용태영 변호사다. 그때 당시에 79세면은 지금 꽤나 연로하셨겠는데 아직 살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석가탕신일 공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비롯해 2005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친자 확인 소송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법조계의 전설로 불릴 만큼 대표적인 원로 법조인인 용 변호사가 이번에는 허경영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며 나선 것이다. 용 변호사는 최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허 씨와의 일화를 상세히 진술했다. 뚜루둔 보십시오. 때마침 오늘 2021년 5월 19일 석가탕신일이죠. 네. 하필이면 이날에 제가 이 기사를 발견한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의 증언에 앞서 모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백성학 경인방송 이사회 의장의 인터뷰 내용도 적잖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백 의장은 2001년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 만찬장에서 허 씨를 만났다며 당시 받은 허 씨의 명함과 초대장 원본을 공개한 것. 백 의장이 공개한 초대장은 허 씨가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 두 명의 지금 증인들이 증언을 한 내용이 지금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예, 백성학 경인방송 이사회 의장님과 법조계의 전설로 불린 용태영 변호사님의 그런 증언이 담겨 있는 기사. 당시 13년 전 기사인데 이런 것들이 뉴스엔 전혀 나오지 않았죠. 자, 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 비밀보좌관 역임은 물론 부시 대통령 만찬장 참석 모두를 거짓으로 못 박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적잖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완전히 거짓이었던 거죠. 허경영 죽이게 했던 거죠. 용 변호사는 지난 12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허 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밀보좌관으로 일하던 허 씨와 만난 적이 있다 라고 증언했다. 용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1977년 4월 중순. 저는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허 총재님이 굉장히 어리셨을 때로 추측이 됩니다. 자, 당시 허 씨는 박 대통령 심부름으로 왔다며 용 변호사의 자택으로 찾아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돌아갔다. 용 변호사는 77년 4월 보름께 토요일로 기억한다. 청와대인데 좀 만날 수 있겠느냐는 전화가 왔고 3시에 모시러 가겠다고 하더라. 시간이 되자 30살 전후로 보이는 젊은이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총재님이 이때 당시 나이가 27, 8 정도 되셨을 거예요. 50년생이시니까요. 30살 전후로 보였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백성학 의장 유력한 증인. 자, 용 변호사에 따르면 이 남자는 박 대통령 심부름으로 왔다고만 할 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렇죠. 비선 보좌관이었으니까요. 비밀 보좌관. 그는 집은 언제 지었느냐? 청와대에 특별히 아는 사람이 있느냐? 요즘 누가 괴롭히지 않느냐?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아느냐는 등의 질문을 한 뒤 사라졌다.
바로 이 남자가 허 씨였다는 게 용 변호사의 주장이다. 당시 이 내용이 재밌네요. 계속 보죠. 용 변호사 자택 왼쪽 그림 참조는 청와대의 담장을 맞대고 있었다. 예, 용태영 변호사 그 자택이 당시에 청와대 내부에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독특하게 그 청와대 내부에 유일하게 자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인은 엄격한 출입 검문 탓에 찾아오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렇죠. 용 변호사가 허 씨의 신분을 의심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허 씨는 왜 용 변호사를 만나려 했을까? 용 변호사는 허경영이 내 목숨과 집을 구해줬다고 말했다. 이거는 허경영 총재님 그 강연을 유튜브에 쳐보시면은 무수히 많은 강연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 목숨과 집을 구해줬다 이런 내용은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심부름으로 찾아갔었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수차례 얘기하셨죠. 자, 칼날 같은 유신 정권 아래 청와대 코앞에 위치한 민간인 자택은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용 변호사는 당시 차지철 경호실장이 집을 철거하고 날 내쫓으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것 때문에 갔군요. 예, 그런데 박 대통령을 바로 곁에서 모시던 허 씨가 이 사실을 알고 대통령에게 건의의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이다. 와, 이런 일화가 있었군요. 이런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자, 아이고, 실수로 끌 뻔했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용 변호사는 73년 석탄일 공휴 소송에서 이긴 뒤 기독교인들로부터 엄청난 테러 위협과 협박을 당했다. 친불교 성향이 강했던 박 전 대통령이 허 씨에게서 이런 말을 전해 듣고 손을 써준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야, 이게 지금 2008년 기사입니다. 예. 통성명조차 하지 않은 용 변호사와 허 씨가 다시 만난 것은 24년이 흐른 2001년 5월 2001년 5월 당시 그 내용이군요. 당시 언론사 간부 출신 지인들과 점심 식사 중이던 용 변호사는 모임에 참석한 최모 씨로부터 허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용 변호사의 업적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는 것이었다. 잠시만요. 언론사 간부 출신 지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허 씨를 만나라고 최 씨가 얘기를 했대요. 모임에 참석한 최 씨가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며칠 뒤 최 씨의 소개로 용 변호사는 허 씨를 만났다. 용 변호사는 24년 전 집 앞에 나타났던 바로 그 청년이었다. 번뜩이는 안광이며 한 번 보면 못 잊을 강한 인상도 여전했다. 2008년에 재회를 했는데, 2001년에 재회를 했는데, 1977년 당시에 만났던, 그쵸? 2001년에 재회를 했고, 24년 만에 만났는데, 1900, 아까 보면은, 77년에 만났던 거를 24년 만에 만났는데, 또렷이 기억할 정도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외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딨죠? 예, 번뜩이는 안광이며 한 번 보면 못 잊을 정도의 강한 인상도 여전했다고 얘기를 하죠. 네. 이 자리에서 용 변호사는 24년 전 자신과 나눈 대화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허 씨에 대한 의구심을 털었다. 예. 확고한 증언 vs 부실한 증거.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 씨는 다시 만난 자리에서 용 변호사님이 그 집에서 쫓겨나 이사했다면 다른 종교인들에게 암살당했을 것이라며. 그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화를 냈나 봅니다. 차지철이 당신을 내쫓으려 해 내가 간섭하지 말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그러니까 그 옛날에 허경영 총재님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 비밀 보좌관을 했다라는 그 말이 성립을 하는 거죠. 용 변호사의 주장은 확고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그 물적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 CCTV가 뭐 남아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어쨌든 용 변호사님은 이렇게 허 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라는 것을 확신한 근거로 당시 청와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허경영 총재님이 일반인이 출입하기 힘든 자신의 집을 걸어서 오갔으며,
허 씨가 다녀간 뒤 청와대로부터 이사를 종용당한 일이 사라졌다는 점등을 들었다. 그럼 맞는 말이죠, 이게. 예. 주장이 확고한데 뭐 물적 증거 뭐 필요합니까? 주장이 확고한데 이게. 증언도 어 증언도 증거물로 채택이 됩니다. 예. 하지만 당시 허 씨가 청와대에서 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 즉 신분증, 임명장 등 물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재판부가 용 변호사의 발언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래서 기각이 됐군요. 하지만 비밀 보좌관은 원래 증거를 남기지 않는 법입니다. 예. 허 씨가 박정희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9월에 촬영된 장국진 박사, 같은 해 11월에 사망을 하셨군요. 의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허경영 장국진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나옵니다. 예, 허경영 천의 얼굴 그 다큐 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장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호실 1급 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요건 사실이죠.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장 박사는 허 씨를 이병철 회장의 추천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의 비선 보좌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소개했다. 1960년대 제작된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의 원작자로도 유명한 장 박사의 증언은 허 씨의 과거 경력을 뒷받침해줄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였다. 이분이 또 해병대 출신이고 그 서울대 수석 졸업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국진 박사님이. 자, 그러나 올 초 한 케이블 방송에 의해 연설을 한 인물이 실제 장국진 박사가 아닌 해병 전우회 소속 동명이인이라는 주장이 전우회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동영상에 나온 사람은 장국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으로 청와대 비서관 경력을 사칭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거 아닌데요. 이거 그분이 맞는데요. 네. 허 씨가 1심 공판 때 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실형을 면하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 이것이 청와대 전후의 관계자 이 사람이 이거 당시 이 정부 측에 이상한 그 뿌락치 역할을 했나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검찰과 재판부가 전우회 측 주장을 상대적으로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 박사 본인이 지난해 11월 노안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진실을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안타깝네요. 참. 자녀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장국진 박사님 자녀분. 한편 지난해 11월 사망 소식을 다룬 중앙일간지 부고에 장 박사는 문학 박사로 소개됐다. 응? 하지만 연설을 한 사람은 아버지가 틀림없고 청와대와 해병대 경력도 갖고 있다는 장 박사 아들의 인터뷰 내용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고인 모독을 당했네요. 이 아드님께서 당시 53세셨으면은 여기다 13을 더하면요 한 6세 정도 되셨겠네요. 지금 그 아드님이. 허경영 옥중 인터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장 참석과 관련해 한승수 총리에게 사실 증명을 요청했지만 한 총리 측은 반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한나라당이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고 제 이력이 알려지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한나라당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박근혜 전 대표가 이번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건 역시 같은 입장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이중보다는 보좌진의 정치적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분이니까 그래도 박 전 대표와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는 조만간 벗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쯤 공개할 진술서에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명명백백히 적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 진술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을 잡아 넣은 그 박근혜 측 보좌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 참석 사실과 관련해 백성학 의장도 곧 법원의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전 당연히 무죄 방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억울했죠. 이거 완전 표적 수사였어요. 여러분, 이게 일단 먼저 잡아놓고 수사를 하는 거, 이거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굉장히 악질해가지고 공공의 어떤 큰 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국가적으로 뭐 봤을 때 어떤 이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그랬을 때 잡아놓고 수사를 하는 건데, 좀 완전 표적 수사를 당한 게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예요, 허경영 총재님이. 자, 감옥을 나가면 이 대통령이 곧 나를 찾을 겁니다. 다음 대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대통령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야, 마지막까지도 뭐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투표한 보존 신청을 했다가 굉장히 수세에 몰렸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잡혀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요약을 해보자면은, 지금 이 백성학 씨인가요, 이분이? 심홍섭 씨네요, 이분은. 다른 사진을 보면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용태영 변호사님하고 백성학 의장님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여기 있다. 백성학 의장 유력한 증언. 이런 분들에 대한 기사가 지금 2008년도 일요 서울에 2008년도 8월 19일자로 이수영 기자님이 이렇게 실어 주셨었네요. 참, 용태영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을 그 저기 뭐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죠. 지금 여기 보니까 저 처음 알은 사실인데, 이거 예전에 제가 봤었는데 이거 석가탄신이라서 그래서 다시 뜬 건가요? 제가 오랜만에 이 기사를 발견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도 하늘의 어떤 시나리오로 하면 시나리오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다 거치고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지금 또 딛고 일어서서 다시 창당을 하셨고, 국가혁명당을 지금 만드셨죠. 예. 뭐 국민정치혁명연대, 뭐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름 많이 헷갈리시는데 그게 자꾸 바뀐 거예요. 지금은 국가혁명당이 맞습니다.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지금 계속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굉장한 지지자분들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하늘궁으로 찾아오고 있고. 자, 오늘 본자 뉴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는데요. 예, 본자 스튜디오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참신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파 우파 답 없을 땐 허파가 답입니다. 점점 나라 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어쩌면 허경영이라는 거대한 백룡이 진흙탕을 뒤집어 쓰고 미꾸라지라고 놀림을 받고 있다가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칠 때 드디어 성천하는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허경영 뿅.